네, 안녕하세요. 뭉쳐야 딴다 뭉딴맨입니다. 이번 15회 승무패는 프리미어 리그 7경기와 라리가 7경기입니다. 지난 14회차는 큰 이변이 없어 30명의 1등 적중자가 나와서 1인당 1,600만 원의 적중 금액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4등이 적중되었는데 4,800원의 본전도 안 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변 예측이 틀리면서 아쉽게 되었네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픽에서 4-5개를 본인의 픽으로 수정하셔서 베팅하시면 더 적중 확률이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큰 이변이 없으면 2월은 없을 것 같고 다 적중자가 나올 수 있는 회차로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이제 곧 구독자 1000분이 되면 무료 멤버십을 만들어서 수시로 의견도 공유하고 제야 고수분들의 픽도 올리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에버턴과 브렌트퍼드. 프리미어리그 18위 에버턴과 9위 브렌트퍼드의 리그 2차전입니다. 1차전을 복귀해보면 22년 8월 27일 4라운드 브렌트퍼드의 홈 경기였습니다. 그때 리그 순위도 지금과 비슷한 17위와 8위였는데요. 그 당시 부상 선수는 에버턴이 브렌트퍼드에 비해 많았습니다. 현재도 부상 신음 중인 칼버트 루인을 비롯해 고드프리, 두쿠레, 타운센트 등 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에 반해 브렌트퍼드는 주전 수비수 에단 피넉 정도의 부상으로 팀 전력에서 공백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원정 경기임에도 점유율은 6대4 정도로 브렌트퍼드가 앞섰고요. 슈팅 수도 20대 14로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제골은 23 시즌 초 뉴캐슬로 이적한 그 당시 에버턴의 앤서니 고든이 전반 29분에 득점하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에버턴은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후반 30분에 실점을 하며 무승부를 했는데요. 원정 경기이기에 그리 나쁜 결과는 아니었지만 선취골 후에 무승부를 거두는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램파드 감독 시기의 에버턴은 그 당시 골을 넣고는 내려앉는 전술로서 역전을 당하거나 동점골을 먹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에버턴은 션 다이치 감독으로 교체 후 잠깐 나아지는 듯 보였으나 그 버프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표를 보더라도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저조하고 최근 3경기는 1무 2패로 평균 득점 0.63에 평균 실점 1.75로 최악의 상태입니다. 주포 칼버트 루인은 2022년 9월 부상 이후로 장기 결장 중이라 공백을 메꿔줄 해결사가 없기에 더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나마 그레이가 제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루인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브렌트퍼드는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2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 시즌 팀 최고 기록입니다. 12경기에는 리그 상위팀인 아스널, 리버풀, 풀럼 등의 포함되어 있어 브렌트퍼드의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팀의 상승세 유지에는 리그 15골로 기대 이상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이반 토니를 비롯해 5골의 브라이언 음무보, 4골의 요한 이사 등 공격진이 제 몫을 충분히 해주고 있기에 가능해 보입니다. 감독 교체 버프 효과가 끝난 에버턴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제2경기 리즈 대 브라이턴. 리그 17위의 리즈는 원정 1승 3무 9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최근 12경기 4승 4무 4패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브렌트퍼드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고 번리가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극적으로 일부 잔류에 살아남았지만 전력 보강에 실패하여 여전히 강등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리그 8위 브라이턴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승, 무패 승으로 2승 2무 1패로 괜찮은 성적이고 리버풀을 꺾기도 했지만 요즘 폼이 안 좋은 크리스털 팰리스와 레스터와도 비기기도 하고 직전
홈 경기에서는 웨스트햄을 4대0으로 대파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 지난 22년 8월 4라운드 경기에서 1대0으로 브라이턴이 홈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점유율에서는 오히려 리즈가 6대4 정도로 우세했습니다. 슈팅수와 위협적인 공격은 브라이턴이 앞섰는데 점유율만 높은 경기에 슈팅수 등을 봤을 때 리즈는 브라이턴의 후방에 침투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1년 이후 두 팀의 상승은 3승 2무로 브라이턴이 확실히 우세해 보입니다. 그래도 의무가 있다는 것은 리즈가 이기지는 못해도 비기술은 있다는 건데요. 양팀 점수는 1대0, 2대0, 0대0, 1대1 등 큰 점수가 안 나는 경기들입니다. 리즈가 홈이라도 브라이턴에게 승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리즈의 단통패를 예상합니다. 제3번 경기 레스터 대 첼시. 리그 15위의 레스터입니다. 최근 3연패로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계속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 홈 경기 6경기에서 1승 1무 4패라는 게 홈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핑계를 좀 대자면 홈에서의 상대들이 맨시티, 뉴캐슬, 풀럼, 브라이턴, 토트넘, 아스널 등 리그 상위 1위부터 8위의 강팀들이었다는 것이고 그중 최근 폼이 제일 떨어져 보이는 토트넘을 홈에서 4대1로 대파를 한 게 그나마 위안이 되겠습니다. 이후 경기에는 중하위 팀들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중 첫 경기로 리그 10위 첼시입니다. 첼시도 최근 6경기에 2무 3패를 하다가 직전 경기에서 리그 하위 팀인 리즈를 홈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상승세로 반전을 계속 만들어 갈지는 의문입니다. 레스터가 강팀과의 연전에서 고전했지만 나름 선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첼시는 직전 리즈에게 승리하기 전까지 3무 후 2패가 요즘 폼이 안 좋은 토트넘과 리그 19위 사우스햄프턴이었다는 게 경기력이 올라와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원정에서 3승 4무 6패로 그리 좋은 전적이 아닌 첼시가 강팀들과의 연전으로 단련된 레스터를 첼시가 이기기는 쉬워 보이지 않고 팀의 중심 티아고 실바가 계속 결장이 예상되기에 레스터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4경기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불안한 리그 4위를 지키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직전 챔스 16강 2차전 홈에서 AC 밀란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러면서 챔스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답답한 경기력입니다. 왜 그렇게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좌측 라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후반 이른 시간에 페리시치를 빼고 포르를 넣으며 오른쪽 윙백 2명을 넣었는데 나름 포르는 다부지게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페리시치 뒷담화를 좀 까자면 지가 무슨 공격수인 줄 아는지 공격할 때는 손흥민보다 먼저 상대 페널티 라인 안으로 들어가 있고 되지도 않은 왼쪽 똥크로스의 수비 시에는 설렁설렁 정말 답답하더군요. 손흥민이 폼이 빨리 제자리를 찾는데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은 케인까지도 폼이 떨어져 볼 키핑이 안 되고 여전히 골 욕심에 무리한 슛을 날리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많은 양팀입니다. 토트넘은 벤탄쿠르, 비수마, 세세뇽, 요리스가 부상 중이고 노팅엄은 타이오, 쿠야테, 맥켄나, 딘 핸더슨입니다. 양팀 주전 골키퍼가 결장 중인데요. 토트넘의 서브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는 일면 불안감도 있지만 나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AC 밀란전에서 포스터의 선방이 없었다면 패배를 했을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은 다행히 경기력이 안 좋은 노팅엄을 홈으로 불러들여 힘든 챔스전 이후의 경기라 썩어도 준치라고 노팅엄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독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포를 생각해 보시고 저는 토트넘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제5경기 엘체 대 바야돌리드. 리그 20위 엘체와 14위 바야돌리드 매치입니다.
엘체는 직전 마요르카 원정에서 마요르카의 홈 5연승을 저지하고 자기네 원정 11경기 무승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 경기를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무리키의 한 방에 의존하는 마요르카의 공격이 답답할 뿐이었고 엘체는 그 전술을 잘 알고 준비했기에 승리했던 것 같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의무 1패로 괜찮은 성적으로 보이지만 원정 성적만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원정 8경기 중 최근 레알 소시에다드에게 1대0 원정 승리를 빼면 나머지 7경기를 전패를 했습니다. 원정 성적이 1승 7패라는 얘긴데요. 원정 패는 빌바오의 3대0, AT 마드리드에게 3대0, 셀타 비고의 3대0으로 대패가 3경기나 됩니다. 수비가 한번 무너지면 닥치고 공격인지 역습에 계속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예상이 되겠는데요. 지난 양팀의 22년 11월의 13라운드 1차전 매치 분석을 해보니 점유율은 50대 50으로 팽팽했습니다. 결과는 2대1로 바야돌리가 승리했는데 바야돌리가 전반 40분 하비에르 산체스와 후반 시작과 함께 올라자의 추가골로 앞서 나갔고 후반 18분경 엘체 폰세의 추격골이 있었습니다. 선제골 실점 후 엘체가 몰아붙이다가 추가골을 먹으면서 점유율이 대등해진 걸로 보입니다. 양팀 결정자는 엘체는 리그 6골의 밀라가 3골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바가스가 질환으로 결장이 예상되며 바야돌리드에서는 주전 골키퍼 호르디 마시프가 결장이 예상됩니다. 저는 무승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원정에서 양팀 홈 원정 평균 득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홈팀 엘체가 평균 실점에서 앞서기에 엘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제6번 경기 RC 셀타 대 라요. 리그 12위 셀타 비고입니다. 직전 오사수나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7대 3의 점유율로 밀리는 경기를 했지만 평균 실점이 0.88이 증명하듯이 단단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골키퍼의 5번의 선방으로 무승부로 경기를 끝내며 나름 선방했습니다. 리그 7위의 라요는 직전 리그 9위 빌바오와의 홈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0.63의 단단한 수비력은 좋으나 평균 득점도 0.75로 득점력도 떨어졌다는 게 승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격수 카멜로와 미드필더 이시가 각각 5득점으로 팀의 득점을 채우고 있는데요. 공격이 분산되는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에이스가 없다는 게 득점력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매치에서 셀타 비고는 주전 수비수 민구에서 타피아가 결장이고 주전 골키퍼 마르친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어 수비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반면 라요에는 주전들의 결장이 없어 보여 최상의 전력으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이고요. 양팀 최근 5경기 결과는 패, 무, 승무로 1승 3무 1패로 팽팽한 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라요 홈 경기에서는 라요의 경고 7장과 오프사이드 4번의 라요의 공격적인 면이 앞섰습니다. 점유율 또한 6대 4로 앞섰고요. 양팀 승률이나 구매율에서 셀타가 조금 앞서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셀타의 부상 공백이 수비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리그 홈 원정 성적도 똑같이 4승 4무 4패이기에 무승부가 이렇게 보이나 저는 수비에 불안함이 있는 셀타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발렌시아 대 오사수나. 리그 19위 발렌시아. 이번 시즌 발렌시아는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 8경기 1승 1무 6패로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요. 리그 8위 오사수나도 마찬가지로 최근 흐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다만 원정 무패가 5경기로 원정에서의 패가 적다는 것이 이번 경기를 예측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3무로 승이 많진 않지만 패배도 없다는 건데요. 발렌시아의 부진에는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겹쳐 전력 누수가 크다는 것입니다. 주전 공격수 안드레, 에디손 카바니, 미드필더 니코, 수비수 그리소, 파울리스타 등의 부상 결장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라이온은 주전 미드필더 가르시아와 수비수 페냐가 부상 결장이 예상됩니다. 갬블러들의 구매율은 국내와 해외의 차이가 큽니다. 국내 구매율은 승무패, 고루고루 구매가 분포되어 분산되어 있고요. 해외 구매율은 발렌시아의 승에 몰려 있습니다. 양팀 최근 5경기 상성을 보면 2승 2무 1패로 대등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최근 3경기 원정팀이 승리했다는 게 특이한 케이스고요. 최근 흐름을 감안해서 발렌시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소시에다드. 리그 12 마요르카입니다. 최근 홈 5연승이 끝나고 7일간의 꿀같은 휴식을 취한 마요르카입니다. 지난 경기에 대한 장단점을 아기레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은 분석을 했을 텐데요.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카데와레를 과연 다시 선발로 쓸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세 박자를 갖춘 공격수로서 마요르카의 활기를 불어넣을 선수로 저는 봤는데 이번 매치에 기용을 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리그 4위 소시에다드입니다. 이번 매치는 홈 연승을 털어버려 오히려 솔가분할 수 있는 마요르카와 리그 3위 AT 마드리드를 승점 1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상성에서 일방적으로 앞서 있는 소시에다드입니다. 최근 2021년부터의 맞대결에서 소시에다드의 5연승입니다. 이 정도면 징크스라고 봐도 되는데요. 과연 지난 홈 연승 기록이 깨진 마요르카가 소시에다드와의 상성 징크스를 깰지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이 징크스를 깰 좋은 기회로 보이는데요. 소시에다드는 10일 유로파 16강 1라운드 AS 로마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반 13분에 로마의 엘 샤라위에게 선제골을 먹고 후반 42분에 쐐기골을 먹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내용에서는 점유율은 56대 44로 앞섰는데 선제골 이후 반격을 하느라고 내려앉은 로마의 골문을 여느라 분전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5장의 옐로 카드를 받으며 치열한 경기를 했고요. 그만큼 체력이나 정신력에 데미지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마요르카의 홈 수비력도 0.75로 준수한 편입니다. 유로파에서 2차전을 준비하고 리그에서는 3위를 바라보며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소시에다드의 힘든 여정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의 신성 카데와라의 분전을 기대해 보면서 마요르카의 승과물을 생각해도 봤지만 두 팀 2019년 이후 6경기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없고 2연패를 끊어야 하는 마요르카에 이기고 컵 포함 4경기 승이 없는 소시에다드의 경기라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맨유 대 사우샘프턴. 리그 3위 맨유는 리그 직전 경기 리버풀의 7대0 참패를 이겨내고 유로파 16강 1라운드 레알 베티스를 홈에서 4대1로 대파했습니다. 레시포드의 전반 6분 이른 선취골로 쉽게 가나 했는데 32분 동점골을 먹으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후반 52분과 58분에 연속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를 쉽게 풀었습니다. 유효 슈팅 수가 13대 7로 경기를 압도했으며 베티스의 골키퍼 선방이 아웃질하나 되어 선방이 없었다면 골차는 더 날 수 있었던 경기입니다. 리그 19위 소트는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하고 있으며 첼시와 직전 레스터를 꺾으면서 순위에 비해 괜찮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현재 폼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에 충분히 가능했던 승리로 보이는데요. 양팀 상성은 최근 5경기 3승 2무로 메뉴가 앞서 있는데 메뉴의 홈에서는 2016년 이후 사우스햄프턴의 승리는 없었습니다. 최근 맨유의 활약에는
사우샘프턴의 승리까지는 예상하기 힘들고 무승부도 거의 어렵다고 보입니다. 맨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에스턴 빌라. 리그 16위의 웨스트햄과 11위인 에스턴의 매치는 박빙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햄은 유로파 16강 경기 1차전을 키프로스의 라르나카와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전반 주 공격수 안토니오의 36분, 47분 연속골로 앞서 나가며 후반 15분에 주전 선수들을 리그 경기에 대비해 체력 비축을 위한 교체를 실시하였는데요. 안토니오, 벤나마, 데클란 라이스를 교체해 주었습니다. 경기는 무난히 2대0으로 종료되었고 웨스트햄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에스턴은 아스날, 맨시티 등과의 3연패 후 2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연패의 마지막 경기인 아스널전은 비록 4대2로 패했지만 경기 내용에서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충분히 에버턴이나 크리스탈을 이길 만한 전력으로 예상되었고 2연승을 했습니다. 에스턴은 7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해 체력적인 면에서는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상성에서 2020년 이후 웨스트햄의 5연승입니다. 양팀 부상 선수는 웨스트햄이 주전 골키퍼 파비안스키가 부상으로 결장이며 에스턴 빌라 주전 미드필더 필리페 쿠티뉴의 결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1차전 매치 분석을 살펴보니 점유율은 홈이던 빌라가 58대 42로 앞섰습니다. 그 외 다른 통계는 비슷하나 눈에 띄는 한 가지 골키퍼의 선방이었습니다. 당시 파비안스키는 3번의 선방이 있었는데요. 상대 에스턴은 1번의 선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데닝스가 에스턴 빌라 소속으로 있었지만 올 1월에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한 상태이지만 부상으로 경기에 출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지우개를 쓰셔도 될 매치로 보이는데요. 양팀 상성에서 일방적 연승이었기에 무승부를 배제하고 웨스트햄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세비야 대 알메리아. 리그 17위 세비야는 직전 유로파 16강 1라운드에서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를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경기 전 리그에서 컵 경기 포함 3연패였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AT 마드리드에 6대1로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에 패할 것으로 전 예상했었는데 무난히 승리하며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이변을 생각했던 경기였거든요. 리그 18위 알메리아는 원정 11경기 무승 중이며 최근 8경기에서 2무 6패로 최악의 흐름입니다. 양팀 최근 2경기에서는 1승 1패로 대등하지만 그전 2015년까지의 상성 4경기에서는 세비야가 4승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전 매치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점유율은 세비야가 7대3 정도로 앞섰고 선제골도 전반 30분에 세비야가 넣었는데 전반 후반부와 후반 10분에 연속골을 먹고 알메리아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지배했지만 골 결정력에서 승부가 갈린 걸로 보이고요. 이번 매치에서 양팀 주전 선수들의 부상 결장은 없어 보이고 세비야의 상성이 우세해 왔고 주전 공격수 엔네시리와 직전 컵 경기 득점을 올린 에릭 라멜라까지 흐름이 살아난 세비야가 우세해 보입니다. 세비야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뉴캐슬 대 울버햄턴. 리그 6위 뉴캐슬입니다. 최근 5경기 2무 3패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한때 리그 4위까지 올랐었지만 팀의 상승세가 꺾이며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알미론, 막시맹, 칼럼 윌슨 등 폼이 좋았던 선수들의 폼이 떨어지며 슬럼프가 온 듯한데요.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도 승리가 필요한 뉴캐슬입니다. 8경기 평균 득점 0.38이라는 최악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리버풀과 맨시티로 리그 상위 팀들에게 2연패는
그럴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본머스 크리스탈과의 매치에서도 무승부를 했다는 것은 상승세의 뉴캐슬 때를 생각하면 팀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뉴캐슬의 에드하우 감독의 반전을 위한 전술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이번 매치 주전 선수들의 부상 결장도 없고 9일간의 긴 휴식도 있었기에 팀을 추스리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턴은 로페테기 감독 이후 나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 평균 득점과 실점이 각각 1.0으로 리그 평균 득점 0.73과 평균 실점 1.35보다 전체적으로 나아졌습니다. 반전이 필요한 뉴캐슬과 좋았던 흐름에서 한 템포 쉬게 된 울버햄턴. 이 휴식이 어느 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가 궁금합니다. 뉴캐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베티스. 리그 6위의 비아레알과 리그 5위의 베티스입니다. 두 팀 다 유로파와 컨퍼런스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고 왔습니다. 비아레알은 1대1 무승부 아쉬운 결과였고요. 주전 공격수 모레노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부상에서 돌아온 로셀소는 선발로 내보냈습니다. 전반 28분 선제골을 넣었으나 후반 12분 동점골을 허용하며 곧바로 모레노를 교체 출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득점 없이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베티스는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대패를 했습니다. 맨유의 직전 리그 리버풀전 7대0 참사의 분위기를 틈타 승리를 해볼 수 있는 경기였지만 이른 시간 맨유 레시포드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페레스의 동점골로 전반을 마치고 후반을 시작했는데요. 맨유의 슈팅수 26개의 융단 폭격에 3골을 내주며 대패했습니다. 이번 비아레알전 또한 리그지만 원정 경기이기에 대패의 흐름을 끊기에는 힘든 일정이 되겠습니다. 양팀 상성에서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두 팀 최근 4경기에서는 무승부 없이 비아레알이 패, 승, 패를 주고받았습니다. 베티스는 컵 경기 전의 3승을 한 팀들이 14위 바야돌리드, 18위 알메리아, 20위 엘체로 하위권 팀들이었습니다. 비아레알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컵 경기 전 2승이 16위 헤타페, 18위 알메리아입니다. 상황이 비슷하지만 홈과 원정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원정 성적이 6승 3무 3패로 그리 나쁘지 않은 베티스이기에 양팀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 빌바오 대 바르셀로나. 리그 9위 빌바오와 리그 1위 바르셀로나입니다. 빌바오는 최근 5경기 2승 1무 2패입니다. 중하위권들에게는 패하고 하위팀에게는 승리하는 전형적인 중위권 팀이라고 봅니다. 최근 1무 2패로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전전 경기 리그 18위 알메리아에게 회심의 1패를 당하며 허를 찔렸습니다. 그 뒤 리그 19위 발렌시아에게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그 전의 패배를 씻기에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은 15분 하피냐의 선취골을 넣고 점유율에서도 65대 35로 월등히 앞섰지만 후반 59분 센터백 아라우조의 퇴장 후 어울리지 않는 수비 축구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최근 5경기 정도를 보면 원정 경기에서는 리그 평균 득점보다 득점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점 차의 승리가 많은 게 공격력이 내려앉은 상대팀들의 수비를 뚫는데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빌바오가 최근 8경기에서의 홈 평균 실점이 0.83으로 준수한 편입니다.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최소 한 골 정도는 넣을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주전 공격수 오스만 덴벨레의 결장이 있는데 그 외 다른 공격진의 공백은 없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알메리아에게 원정 연승이 끊긴 후 첫 경기이기에 전력을 봐서라도 원정 2연패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빌바오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무패 15회차 14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승무패 14회차가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15회차 경기라 급히 분석을 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